2022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절충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두 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 시시하게 정치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나이브한 것 같고, 이재명 씨는 궤변, 이 정면 승부를 딱 하는 정직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상당히 시시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조금은 국정 자체가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보도는 다 됐고요. 저는 뭐 이런 거 큰 관심 없고, 참 윤 대통령 말 중에 나이브하고 조금은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 한심하다 싶은 게 있어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대한 대북 지원이 문제인데,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담대한 구상을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 등등을 포괄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겠습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 이거 뭐 상당한 지원을 해주겠다. 북핵을 포기하면, 그런 전제가 붙어 있죠. 그럼 기자들이 질문하죠.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건 지금까지 북한 체제 보장인데 그걸 요구하면 어쩌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텐데,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인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미북 관계 정상화 이거 다 문재인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나토 정상회담까지 갔다 오고, 지난번 북한은 윤석열과 윤석열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까지 공언했는데, 그런 북한을 상대로 아직도 뭘 좀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는 힘으로 북한의 현 상황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하지 않겠다. 이걸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이 말이라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유언해온 무기고, 또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이 났다. 그럴 경우에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무력 통일을 하는 건 가능해도, 우리 무력으로 북한을 쳐서 통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허용할 리도 없고요. 유엔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문제인가 하면, 북핵은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핵을 가졌습니다. 이게 현상이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현상을 핵화로 변경시켜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국제사회가, 중국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잡아놔야죠. 무력에 의한 통일은 어렵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거. 근데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쏠 조짐이 있다. 그럼 선제 타격은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통일을 전제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내 방어니까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것도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제 타격이 가능한 건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모든 걸 어긴 현상 변경이거든요. 그럼 그걸 바로 잡아놓을 의지는 가져야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말씀은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은 안 하겠다라는 거라면 그런데,
근데 지금 문제는 북핵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무력은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해결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북핵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무력 사용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르다. 종전과 똑같죠.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학문적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갑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법치와 다릅니다. 법은 합리성이 있고 법조문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법치를 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는 법 이외의 걸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똥꼬집과 의지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법치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푸틴의 의지, 푸틴의 정치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렇게 몇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민주혁명도 의지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영역인데 윤 대통령은 법치의 세계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이 정치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에는 NPT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뭐 나갈 생각이다 얘기하는데, 확장 억제 중에 하나가 핵공유도 있어요. 핵공유. 이걸 언급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서독도 과거에 했고 벨기에 같은 나라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은 못하시나. NPT 체제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법치처럼 받아들이니까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이 인식이 상당히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그리고 계속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그런데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국민화의 관계를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 그러면 책임 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눠 먹길 좋아하잖아요. 인민화가 될 수 있잖아요. 부자 거 빼서 나눠주면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는 문재인이가 했던 건데 이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부리고 국민들하고 맞서야 됩니다. 그게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거죠. 그거를 지금 기대하면서 윤석열을 뽑아줬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나이브하다라고 보고요. 중앙대 법대 교수하신 이상돈 교수가 오늘 뭐 어디 인터뷰에 나오셨던데, 이상돈 교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어떨 땐 너무 나가가지고 이거 좀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는데, 오늘 이제 윤 대통령 회견을 보고 간단한 기자회견을 한 걸 봤는데 상당히 잘 찝어요.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언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솔직하다. 문재인, 박근혜는 다 국민통합한다고 하면서 자기 세력 끌고 나가지 않았느냐. 차라리 솔직하다. 그래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이도 얘기했죠. 자, 아침 6시에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이야기하고 비서실장이 수석하고 얘기하고 수석이 각 부 장관한테 통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 얘기하니까 청와대하고 각 부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출근하시다가 아침에 딱 기자한테 걸려갖고 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엉망이다. 근데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그대로 간다 그랬는데 이상돈 교수는 잘못된 선택이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란 말 편하게 쓰는 정치에 저항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저와 같은 판단이네요. 국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괴리감이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회 문제 이런 걸로 점수 따기 어렵다. 그거는 워낙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외교하고 그런 거에 집중해라 그랬는데 지금 외교 통일 이쪽에서 좀 문제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끌려가지 말라. 단호하게 해라.
그것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석에 산 이야기를 이준석 씨가 공론회장에서 폭로하는 건 비정상적이다. 뭐 그런 얘기 쭉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대로 간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욕구가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요거는 윤 대통령도 유의해서 들어야 할 대목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상당히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이브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문제는 그의 상대인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도 버벅거려서 아주 웃깁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이 당원 80조 개정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합의를 보도록 했습니다. 80조 1항 검찰이 기소하면 당직자의 직무정지 시키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때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 구제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걸로 양쪽을 절충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씨는 법과 비리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기소가 되죠. 기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직이 정지돼야 되는데, 당대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구제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윤리위원회는 물론 당에서 지명을 하지만 외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하지 말고 당무위원회에서 한다. 당대표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외부 당무위원들 대부분이 뭐 당대표랑 가까우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구제해버리면 그만. 아무것도 셀프 구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당원을 개정하면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쪽팔리고 낯이 참 국민 욕을 먹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박원순의 추억을 잊었는가 그랬는데, 비위 문제로 선출직 공무원을 잃은 경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선거에서 다 졌잖아요. 근데도 이런 당원을 또 고쳐 그랬는데, 고치지는 않고 다른 조항만 살짝 바꿔갖고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윤리심판원은 예를 들면은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이게 외부 인사들인 윤리심판원이 한 거고, 이준석 씨도 국힘당에서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이것도 외부 인사들인 윤리심판원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당무위원으로 바꾸려면 다 살려주지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해놨지만 그럼 이재명 씨는 이제 당대표가 되는 거는 어대명 확실한데,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씨에 대한 수사 건수는 10건이 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선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3월 9일이 선거였으니까 6개월인 9월 6일 이전에 9월 9일 이전에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뭐 그 후에도 되죠. 그러면 한 10건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껌껌이 당무위원회 열어서 구제를 해준다? 야, 그것도 낯간지럽고 참 창피한 거죠. 차라리 당원을 개정해버리지. 참 음흉해요. 궤변이에요, 궤변. 이래놓고 이재명 씨는, 이번에 절충안에 대해서 대처로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냈는데, 글쎄, 나중에 10건의 기소가 닥쳤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지. 참, 저는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좋아요. 야당 대표가 저 정도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럭저럭 정치는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실력은 김정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벌써 2012년부터 한 10년 했으니까 관록이 붙었죠. 일본이나 시진핑이나 푸틴, 미국의 바이든은 상원의원 오래 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잘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는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그 괜찮은 꽃놀이 패죠. 어차피 범법자니까. 근데 해외로 나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란 건 결국은 통수권자니까 이걸 외교안보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네요. 나이브한 윤석열, 궤변의 이재명 두 사람이 시시한 정치를 만든다. 이 두 사람이 5개월 전에 대통령을 놓고 붙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좀 저는 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좀 뭐가 좀 활로가 뚫렸으면 하는데 아까 이상돈 씨는 이렇게 가게 되면 총선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욕구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